안녕, 야오예요. 어쨌든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추억팔이를 좀 해봅시다. 잠이 참 달고요. 일단 그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마지막에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고, 이 영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면 저는 그때 분명히 약간 멘탈이 안 좋아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요. 입맛이 없고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없어져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게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약간 정말 모든 걸 다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약간 불면증도 오고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먹기 싫고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절에 가고 나서 너무 잘 자고 너무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렇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출가자들에게는 일상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게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얘기의 맥락은 이거였거든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잃어가다가 정말 마지막에 잃어버린 것들부터 하나씩 돌아오고 그렇게 점점 이렇게 다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인터뷰한 것도 배우니 스님이 인터뷰하면은 피자 사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나한테 피자 사주고 나한테만 사주시지도 않고 그 인터뷰를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분들만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여자도 대표로 누가 나가서 인터뷰해야 된다고 막 꼬셔가지고 피자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그랬는데 에이 어쨌든 저는 22살 때 22살 만으로는 20살 때 저는 머리 깎고 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멘탈이 마셔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아주 어리석은 계산법으로는 상담을 받으면 1시간에 5만 원이고 절에 가면은 저 프로그램이 제가 참가했던 프로그램이 한 달에 8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을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3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나은 장사가 아닐까? 이러고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민 이유는 남자는 머리 미는 게 다 필수였어요. 근데 여자는 머리를 밀어도 되고 안 밀어도 됐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밀면은 머리가 다시 기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남자분들은 괜찮아요. 남자분들은 한 2달만 지나면은 좀 정말 머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머리 정도로 자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자라도 이렇게 길이가 안 맞잖아요. 보통 이렇게 단발을 해도 단발이 사실은 짧아 보이지만 머리의 긴 부분은 진짜 길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르는데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1, 2년은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완전 쇼컷 같은 머리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단발 정도로 회복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머리를 미는 게 필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막 치렁치렁하게 막 머리 막 풀고 다니고 이런 건 안 되고 거기서 무조건 이렇게 머리 딱 단정하게 묶고 약간 그게 규칙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정식 출가자들도 아니고 하니까 머리를 미는 거는 자유였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은 삭발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약간 사이코틱한 이유로 머리를 밀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밀 때 스님께서 한 말씀이 제 머리를 밀어주시는 스님께서 한 말씀이 두상이 이쁘다고 수행 잘하겠다고 전생에 스님이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 생활을 하면요. 밤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제가 있던 절은 강원도 평창 산골짜기 절이었어요. 그래서 산골짜기 절이다 보니까 기상 시간이 좀 늦어요. 기상 시간이 다른 절보다 좀 늦어서 3시 50분에 일어났어요. 3시 50분에 이제 그 스님이나 행자분이 그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탑부터 시작해서 경례를 이렇게 도량석을 합니다. 그래서 경례를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아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예불을 하러 갑니다. 아침 예불을 하러 가면은 제가 갔던 때가 1월이었는데 정말 추워요. 평창이 안 그래도 추운데 1월에 근데 그때가 좀 따뜻했거든요. 따뜻해서 막 정말 미친 듯이 춥진 않았어요. 한 3분의 1은 정말 아침에 정말 내가 얼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로는 얼어 죽겠구나까지는 아니고 그냥 핫팩 하나 잘 이렇게 꽁쳐놓고 가면은 견딜 만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중반쯤에 이렇게 그 처마에서 눈이 녹았나? 뭐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나중 갈수록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어요. 처음에 몇 번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손을 대충 닦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두 번인가 제 손이 그대로 얼어붙어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호 불어서 겨우 뗐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날씨 정말 추운데 가면은 잘못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와장창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 정도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옷을 감싸서 문고리를 잡는다든가 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달 동안 생활은 재밌었어요. 이렇게 뭐 아무래도 돈 내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행자 생활을 체험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강연도 듣고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실제 절에서의 생활과 그 다음에 약간 좀 템플스테이 같은 약간 체험 형식의 중간형 같은 느낌? 약간 좀 날이 굉장히 긴 템플스테이? 좀 더 제대로 하는 템플스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법명이 거기서 문주였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출가자가 아닌 이상 법명을 세 글자를 받아요. 근데 출가한 사람한테는 두 글자 법명을 줍니다. 남자는 다 두 글자예요. 근데 그 나름 거기 이제 뭐 단기 출가라고 두 글자 법명을 다 이제 여자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불교도 좀 성차별 이런 게 많아요?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래서 절에 있다 왔어요.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 나온 다음에 디벨레라는 독일 영화를 봤어요. 이게 약간 파시즘에 대한 영화인데 그 뭐 심리학이나 이런 실험 같은 거에 관련 심리학이나 이런 실험 같은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은 들어봤을 얘기인데 어떤 반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약간 파시즘을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약간 선생님을 권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직접 이렇게 단체의 구호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 단체라는 거를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파시즘의 무서운 면들이 왜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였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안 좋게 돼서 이제 금세 그만뒀는데 이제 그 영화는 그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어떤 남자의 한 명이 자기는 약간 이렇게 잘 나가고 싶은 찌질이었어요. 되게 잘 나가고 싶은데 약간 마약 밀매 이런 거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잘 나가는 애들은 못 되고 약간 찌질찌질하게 굉장히 좀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괴롭힘 당하고 근데 그 집단에 소속이 되면서 디벨레라는 집단에 소속이 되면서 그 아이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정말로 위험할 정도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짓도 서슴지 않게 하고요. 정말로 그 집단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고 해산을 구할 때 그 아이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좀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절에서 느꼈던 그런 그 어떤 집단으로서의 행복감이라고 해야 할까? 정말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막 느끼는 기분도 그거랑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만은 절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 도깨비는 되지 말라고. 큰 절은 가면은 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면요, 밥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뭐 대충 다 해줘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뭐 스님하고 차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좋아서 온다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해주니까 절에서도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자원봉사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 갔다가 저 절 갔다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절도깨비는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있었던 건 상당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뭐 바루 공양도 하루에 2번씩 하고 아침 점심으로 저녁은 공양장 가서 먹었지만 그러고 뭐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바로 과 행사를 갔거든요. 과에서 하는 그 캠프 같은 데를 갔는데 교수님이 자꾸 나한테 너 고기 먹어도 되냐고 몇 번을 그러셨는지 몰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막 어디 아프냐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가발을 쓰고, 근데 인조 가발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티가 나고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 쓰고 안 썼는데, 그리고 덥기도 하고. 머리가 짧으면 정말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머리는 감아야 한다는 사실. 하지만 말리는 데 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절에 갔던 이유는 정말 멘탈이 너덜너덜 거려서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음에 멘탈이 안 너덜거리게 되었냐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한 달을 살고 나가면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그냥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도 이렇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갖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불교를 종교로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안 된다더라고요. 저는 뭐를 이렇게 믿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불교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내 마음을 다잡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강해서 꼭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요소 없이도 뭐 아들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뭐 108배 하고 이런 그런 거 없이도 그 나의 마음을 찾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학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흥미가 있고 흥미가 깊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종교적인 성향을 견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집어치고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너무 작은 물의 느낌도 있었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서로 다 알고 뭐 아침 예불 빠지면은 아침 시간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 예불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닌데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막 너무 눈에 띄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눈에 안 띄고 그냥 이렇게 묻혀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쨌거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3,000배도 했어요. 근데 3,000배 하기 전에 자자회를 했거든요. 자자회에서 뭐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를 고백을 하고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나가서 삼배를 하고 이렇게 해요. 대중들 앞에서. 근데 그거를 원래 9시인가? 저녁 먹고 시작했거든요. 저녁 먹고 원래 계획은 저녁 먹고 한 6시, 7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9시 때쯤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아침에 새벽에 물 하기 전까지 3,000배를 합니다. 3,000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자회가 12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를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맨 처음에 말 많은 분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서 스타트를 끊으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길게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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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로 생각했던 깊은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음으로써 그 나의 정말로 깊은 속내를 인정을 해 준 건데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할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줬다는 거, 그게 굉장히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떻게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로웠던 절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별게 쥐뿔도 모르는데 갑자기 절에 가서 머리 밀고 한 달 생활을 하다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불교 자체는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고집멸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집멸도를 대충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삶은 괴로워요. 왜 괴로워?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 근데 이 집착을 멸하면은 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고집멸도예요. 그 사람은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 왜 괴롭냐면은 내가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집착이 뭐 젊음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부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다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워지는 거야.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알아두면은 사실 불교가 아니라도 어떤 철학이라도 어떤 정말로 바로 된 철학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곳을 꿰뚫고 있는 철학이라면 좀 젊었을 때 알아두고 배워두는 게 인생 전체를 지탱해주는 어떤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좀 많이 생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그냥 해봤어요. 뭐 독일에는 절이 없지만 독일에도 절 다니는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뭐 종교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절 다니고 이런 것도 그리고 좀 이렇게 절에 깊이 연관이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씩 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죽었다 깨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상한가? 출가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이상한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은 다 출가 생각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절에 있었을 때. 절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 제가 아는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계급장 떼고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체에 걸러지는 장소가 있고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무조건 다 오는 곳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체에 한번 걸러지고 난 다음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도 좀 그런 공간이에요. 절은 오히려 더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봤던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정세균 국회의원님을 봤다고 해야 할까?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물론 그분이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뽑기 전이었죠. 제가 뽑은 다음엔 알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렇게 약간 이렇게 갸웃해지는 그런 사람들까지 거긴 다 있었거든요. 어쨌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단기 출가 담당하셨던 스님하고는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뭐 페북스타 비슷하게 되신 것 같던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제 인생의 목표를 많이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22살이니까 이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야 했던 시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박사학위가 5개 있으신데 그때 당시엔 3개밖에 없었어요. 5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더라도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꼭 거기서 답을 못 내리더라도 그게 이렇게 파문처럼 인생에 이렇게 은은하게 퍼져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주제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제목은 약간 어그로를 끄는 것처럼 어, 달아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살 여대생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 자극적이잖아. 뭐 왠지 자극적인 제목을 쓰고 싶어요. 왠지 유튜브로 하면은 전 블로그에선 자극적인 제목 쓰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유튜브를 하면은 이런 제목을 써야 될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시켜. 어쨌든 그래서 22살 제가 여자이고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여전히 대학생이지만 대학원생이지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던 이유가 딱히 없긴 하지만 어쨌든 5년 전의 추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요. 3월도 반절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제 논문을 써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줘. 어쨌건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